시장이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보합장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뭐 상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 네 가지 레이시오를 봅니다. P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ROA, ROE.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P 레이시오는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이 P 레이시오는 낮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PB 레이시오는 그 회사의 주가 가격이 장부 가격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는 게 이 PB 레이시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회사의 net income, 수익이 그 회사의 자산 대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ROA가 있고, 그 회사의 이득이 그 회사의 에퀴리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렇기 때문에 ROE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네 가지 레이시오들을 보는데요. 그럼 한번 이 네 가지 레이시오들을 이용해서 주식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Finviz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도 이 웹사이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식을 스크리닝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웹사이트입니다. 우선 여기 스크리너로 가셔서 저는 이 All로 모든 것을 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대장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탄탄한 큰 회사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켓캡으로 가서 가장 큰 메가캡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컨트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미국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PE 레이시오가 있죠. PE 레이시오는 너무 낮게 잡으면 회사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높지 않은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하이가 일단 기준이 50이니까 50보다 낮은 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Under 50. 그리고 여기 PB 레이시오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좀 높지 않은 걸로 검색을 해서 5 이상이 높은 거라고 하니까 Under 5. 그리고 여기 ROA, Return on Asset이 있는데 일단 얘도 플러스 가자면 좋은 거죠. positive 하고 그 옆에 Return on Equity 이렇게 보면 설명도 다 되어 있네요. 얘도 플러스면 좋은 거니까 positive로 해서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필터링을 했는데도 10개의 회사가 나오네요. 자산 순위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큰 자산 규모 순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다들 많이 들어본 회사죠. 구글이 있고 Berkshire Hathaway, Walmart, JP Morgan, United Health, Intel, Verizon, AT&T, Pfizer, Bank of America. 네, 다 들어본 큰 대기업들이죠. 그런데 10개밖에 없다니 좀 아쉬운데요. 우선 이 10개 하고 플러스로 한번 이 large cap으로 또 검색을 해볼까요? 네, large cap으로 하니까 좀 많이 나오네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자산 규모를 이제 100 billion 이상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ney, ExxonMobil, Cisco, Comcast, Thermo Fisher Scientific, Bristol Myers, Medtronic, Wells Fargo, Nexera, Danaher, T-Mobile, Gilead, Qualcomm. 다 많이 들어본 큰 회사들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10개 플러스 여기까지 13개에서 23개를 정리해서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23개의 기업을 엑셀로 스프레드शी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아까 Allweather에서 주식은 30%를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쉽게 10만 불이라고 할게요. 내 자산이 10만 불이 있는데 그 10만 불 중에 30%인 3만 불을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보고, 이 23개의 회사들의 분배를 해서 할 건데, 우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메가캡 10개와 그리고 라지캡 13개에서 총 23개의 기업을 나열을 했고요. 여기 티cker 셈볼 저기 있고, 회사 이름 저기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알로케이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기업들의 주식 가격입니다. 그래서 배분한 금액에 따라서 몇 주를 살 수 있는지 여기 나올 수 있게 포뮬러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배당금, 디비덴드를 각 주당 얼만큼씩 주는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여기 공식을 걸어놨고, 그리고 1년에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분기당 주기 때문에 4번을 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을 주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밖에 안 줘요. 네, 그래서 여기 2라고 적어놨고, 물론 배당금을 주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이랑 Berkshire Hathaway, T-Mobile 이 회사들은 제가 배당금 기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1년에 총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배당률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산다면은 우선 목표를 얼만큼 하고 그리고 손절을 어느 구간에 살 건지 이렇게 정해놨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P&L ratio, Profit Loss ratio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1을 손해본다면 Profit은 얼마나 되는지,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네,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선 23개로 추린 이 주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사기엔 너무 많으니까 우선 배당금을 주지 않는 애들을 빼볼게요. 그리고 메가캡에 일단은 은행이 하나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은 빼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같은 인더스트리라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는 배당을 2번밖에 안 주니까 배당률이 굉장히 적은데 2번밖에 안 주고,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주는 지금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석유 회사들은 물론 배당금을 깎지는 않고 있는데 깎지 않는 이유가 아마 주가가 더 떨어질 거를 우려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석유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커서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3개의 기업들 중에서 일단 7개를 제외를 하였고 16개의 기업이 남았는데요. 이 16개 중에서 더 출연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야후 파이낸스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야후 파이낸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남은 16개의 기업 중에 더 걸러낼 게 있는지, 무엇을 보고서는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cker 심볼은 UNH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눈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여기 파이낸셜로 갑니다. 파이낸셜에 가면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재무제표에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이렇게 뜨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그리고 캐시 플로우가 뜨는데, 우선 저는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레비뉴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 레비뉴를 보면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자기 회사에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니까 이 회사의 보험을 잘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레비뉴를 먼저 봅니다. 보시면 2016년부터 기록이 쭉 나와 있네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것만 딱 봐도 이 회사가 보험을 계속해서 매년 더 많이 팔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본 다음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net income,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정말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니다. 똑같이 2016년부터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보면은 이 회사가 장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윤도 굉장히 잘 남기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본 다음에는 저는 여기 캐시플로우에 가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봅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free cash flow, 이걸 저는 보는데요. 보시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당연히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회사겠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각 연도별로 그리고 쿼터별로 revenue가 어땠고 earnings가 어땠고 그리고 earnings per share가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revenue도 계속 늘어나고 earnings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도 계속 웃돌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 기업은 정말 탄탄한 기업이구나,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구나 라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물론 이 안에 정말 많은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봐야지 되겠지만, 이 영상에선 주식을 정말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탁탁탁 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만 봐도 그 회사에 투자해서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다른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생소한 기업 중에 아까 Thermo Fisher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티커이 TMO, Thermo Fisher Scientific. 이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이낸셜로 가서 재무제표를 먼저 봐줘야 되겠죠. 우선 레비뉴를 보면은 2016년부터 해서 이 회사도 계속해서 쭉쭉 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net income도 계속해서 쭉쭉 잘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는 어떨까요? 캐시플로우도 계속해서 쭉쭉 잘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레비뉴도 계속 늘어나고 earnings도 계속 늘어나고,
기대치보다 EPS도 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업도 한번 봐볼까요? 또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이 아까 Danaher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티커는 DHR, Danaher Corporation. 이 기업도 똑같이 파이낸셜로 가서 재무제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가 2016년부터 늘어나다가 작년에 확 줄었네요. 인컴도 줄었다 늘었다 들쑥날쑥하죠. 캐시플로우도 줄었다 늘었다 다시 또 줄었네요.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물론 자세한 걸 더 봐야겠지만 레비뉴가 줄었다 늘었다 어닝스도 좀 들쑥날쑥하고 EPS도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게 벌써 3번이나 했었고, 이런 기업들은 일단 제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이 그 회사의 배당금인데요. 그 회사의 배당률이 어떤지,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왔는지 혹은 줄였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꼭 체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nasdaq.com인데요. 나스닥에 가면은 이 dividend history, 이 배당금의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AT&T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AT&T의 티커인 T를 이렇게 치면 AT&T가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디비덴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디비덴드 히스토리를 들어가면 현재 디비덴드 일드가 어떻게 되는지, 배당률이 6.62%나 되네요. 배당금을 언제 줬는지 그리고 얼마를 줬는지 이렇게 기록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3개월씩 분기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45센트, 6, 7, 8, 9, 50, 51, 52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온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설령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 리스크를 이 배당으로 내가 해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3개의 기업 중에서 8개를 걸러내고 15개의 기업이 남았네요. 네, 그럼 이 15개의 기업에 이제 3만 불을 한번 alloca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가캡이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니까 메가에 조금 더 많이 주고 large에 조금 덜 주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 large캡에 각자 한 5%씩 주는 걸로 해보죠. 시뮬레이션이니까 5%씩 주고 메가캡에는 뭐 8%씩 줘볼까요? 그렇게 해서 3만 불에 총 96%를 allocate를 했습니다. 이렇게 allocate 했을 때 내가 몇 주를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다 뜨고, 디비덴드를 주당 요만큼씩 해서 한 번 받을 때마다 요만큼씩 받고 1년에 4번씩 받아서 1년을 총 합쳤을 때 이렇게 쭉 받아서 총 901불의 배당금을 받네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배당률이 이 정도가 나오고, 덜머 피셔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굉장히 낮네요. 1%도 안 되네. 근데 아까 재무제표를 봤을 때 기업은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었죠. 놔두는 걸로 할게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배당률 높은 회사에 투자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타겟과 스탑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왜 타겟은 25%를 잡았고 손절은 마이너스 5%에 대해 했는지. 네,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아까 보여드린 그 회사의 주식들을 산다면은, 만약에 오른다면은 쭉 올라서 정고점을 돌파해서,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한 24%의 수익률이 나니까 간편하게 한 25%로 본 거고요. 물론 그 수익률은 이제 1년 타겟 수익률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5%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25%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데드캣 바운스여서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굉장히 빠른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마이너스 35 찍나 보다,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50까지 찍나 보다 하고서는 공포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 굉장히 빨리 투매가 이루어져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실이 막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이제 그려봤는데요. 이제 바닥을 찍고 바운스하는 이 구간에 이제 트렌드 라인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근데 이 트렌드 라인이 무너지고
하고 이 트렌드 라인 바깥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가파르게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한다 보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5% 정도로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잃지 않고 살아 있어야지 나중에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조금 굉장히 타이트한 스탑이긴 한데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타이트하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과 스탑 로스를 25%와 마이너스 5%로 잡았고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제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그렇게 돌렸을 때 베스트 케이스는 요만큼의 수익을 올리겠고 월스트 케이스는 요만큼의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총 7,800불 약 27%의 이윤이 남을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손절을 한다면은 한 2% 손해보고 480불 정도 잃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1대 16.2의 P&L 레이쇼가 나와요. 내가 1을 리스크한다고 했을 때 그 1을 리스크함으로써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16.2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비율이죠. 분명히 여기 스탑 로스는 마이너스 5%로 했는데 왜 실제로 거기서 손절했을 때 내가 돈을 잃는 거는 왜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5%가 나와도 배당금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는 배당금이 손해를 해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해가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 배당금이 그 손해를 좀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율이 거의 0%까지 갔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보시다시피 3% 4%, 아까 AT&T 같은 경우는 거의 7%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5%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율보다 이 배당금이 훨씬 더 큽니다. 물가 상승률을 한 2%로 잡으면은 지금 은행 이율이 2%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다 넣는 게 더 내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이 이 기업들에 투자가 돼서 이 기업들이 나 대신에 내 돈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줘서 이율을 내고 그리고 난 이 배당금으로 그 이득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간단하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더 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회사의 현재 주식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디비덴드 디스카운트 모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금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알아보는 모델인데요. 공식은 이거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대신해주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격과 뭐 디스카운트 레이팅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시고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오버밸류인지 언더밸류인지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모델인데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현금 유동성 캐시플로우를 가지고서는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비싼지 아니면 저렴한지 판단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구글에 가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 가서 정보들을 쫙 넣으시고 계산을 하면은 그 주식이 비싼지 싼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와 함께 주식을 골라보셨는데요. 물론 제가 이 15개 기업을 다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고 이 15개 안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재무제표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추려보면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라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모아둔 ETF가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구나, 지하실이 있구나, 좀 안전한 데가 아닌가